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입니다. 네. 수요일 날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살짝 하얘진 것 같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전자 제품을 볼 때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볼트랑 암페어는 계속 보게 되거든요. 왜요? 특히 아댑터를 볼 때. 왜요? 아댑터? 네. 네. 아답터를 볼 때 그게 맞아야 범용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는 되게 낡은 장비가 많고 낡은 기계를 모으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걸 모르던 시절에 이 어댑터가 요즘은 다 USB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옛날 어댑터는 다 이렇게 노트북 충전기처럼 원형이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 동그라미 규격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네, 동그라미 기계마다.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그랬죠. 근데 그게 기계마다 다르다기보다는 네. 어떤 나는 잘 모르겠으나 몇 가지 규격이 있나 봐요. 네. 운 좋게 맞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네네. 전기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네. 그냥 구멍이 맞으면 일단 넣고 음. 이 220V 꽂았어요. 네. 기계를 몇 개 태워 먹었거든요. 음.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그런 막 과한 뭐 폭발은 없지만 기계가 갑자기 불이 번쩍하더니만 영원히 기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은 실장이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 앞에 V자가 같아야 작동을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는 없고 어댑터가 이렇게 어디서 굴러다니면 볼트를 먼저 봅니다. 네. 그리고 잘 쟁여놔요 집에. 언젠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에. 그러던 게 있었는데 오늘 이걸 딱 듣고 나니까 그때 그 화면이 검해져서 다시는 불 들어오지 않던 아이들이 옛날 내가 너무 세게 때려서 그랬구나. 센 걸 주입한 거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풀스윙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죽은 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왔던 비운의 컴퓨터들이라던가 제가 몇 개 보냈거든요. 네. 지금쯤 있으면 뭐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는 아이들도 네. 그 전기를 먹고 은 실장의 전기를 먹고 100만 볼트를 먹고 가버렸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제 좀 그때 생각도 나고.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기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술과정 시간. 그렇게 부릅니까? 네. 저랑 교육 과정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네요. 기술과정 시간에 네. 왜 교련 이렇게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스위치도 한번 실험해보고 꼬마전구에 꼬마전구에 배터리도 연결해보고 그런 거 하는데 저는 이 꼬마전구에 220V를 꽂으면 더 밝게 빛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맞죠, 근데 너무 밝아서 터져버릴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220V 그 케이블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자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교류라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 이 벽에서 나오는 벽에서 나오는 벽에서 나오는 선은 교류라서 우리가 이렇게 꽂아도 되고 저렇게 꽂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고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고 교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꽂아도 되고 저렇게 꽂아도 다 220V 다 통하잖아요. 요즘은 그럼 대부분 그 교류로 나오겠네요. 요즘 장비들은 교류로 받은 다음에 직류로 변환을 하죠. 쓸 때. 네. 그래서 아답터가 해주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거 바꾸고 있는 거예요. DC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AC 어댑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220V 선을 꽂아서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 시간에 분명히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피복을 까서 연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220V를 꽂고 네. 스위치를 눌렀죠. 그랬더니 거의 폭탄 누르듯이 이렇게 눌렀겠네. 네, 그랬더니 저는 그냥 불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린 폭탄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불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꼬마전구가 그 꼬마전구 유리로 감싸져 있잖아요. 맞아요. 유리까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팍 하고 이렇게 날아가겠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게 용한 겁니다. 거의 폭파 기술자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스트로이트네. 네. 아무튼 전기는 우리 생활에 되게 필요하지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죠. 네, 저 뭐 자가발전 꾸준히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 갤럭시 그거 나왔을 때 또 사갖고 바로 자랑한다고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그 모델 나왔을 노트 때. 7? 네. 나 노트 7 출시 날에 딱 들고 자가발전 녹음날 가서 야 나 봐라 이제 나 드디어 갤럭시 입문했다. 노트 7 너무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기계를 만드나. 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발소에서 매주 폭파사건 나오고 한 7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7이라서 네, 되게 위험했죠. 노트 7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잠깐 할 있어요? 건데 오늘 특집에 들어 있어요? 네, 할 설레네요. 건데 일단 바로 시작하시죠. 저번주란다. 수요일 날 네. 그 1타 전지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1타 맞아요. 전지로 하면서 뭐 소재가 결합함으로써 바로 전기가 발생하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1차 전지고 한 번 쓰고 버린다 해서 한 번 1차 쓰고 전지. 한 번 쓰고 버린다 해서 1차 전지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자체로서 전기가 발생한다 해서 네.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다회용 전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 1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건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건전지가 1차 전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 그럼 또 예를 들면 1차 전지는 또 뭐 뭐가 여러 있어요? 가지 장비들 여러 가지 전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건 좀 이제 특수 목적력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는 네. 납축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납축 전지. 네, 이게 보통 12V의 전압을 가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근처에 아주 많이 있어요. 뭔가요? 자동차에 들어 있습니다. 아, 자동차 안에 그 보네트 열면 안에 있는 그 배터리가 납축 전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납축 전지는 같은 비용을 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납축 전지들이 보통 시동을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 번에 많은 양의 전기를 팍 하고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빵 하고 고방전을 시킬 수 있는 네. 그 배터리입니다. 전압이 세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전압이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보통 12V인데 네. 한 번에 낼 수 있는 게 3,600W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전압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수십 킬로가 넘어가는 자동차의 동력을 바로 줄 수 있는. 시동을 걸 수 있게 네. 엔진을 돌리는데 네.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납축전지가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교통사고 같은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도 네. 이게 전해액만 조금 흘러나갈 뿐 쇼트가 안 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폭발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름에서도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납축전지는 네. 납이랑 황산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아 그래요?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되게 해로워요. 그렇겠네요. 환경에도 해롭고. 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교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 배터리를 내가 새로운 배터리를 샀어요. 네. 사면 이 배터리를 그냥 사고 끝이 아니고 보통 교환을 해요. 쓰던 걸 가져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남겨둬도 처치곤란이라는 거군요. 처치곤란이죠. 어떤 이게 네. 위험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져가시고 그거를 뭐 재활용을 해서 뭐 새로운 걸 만든다거나 네네네. 새로운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납축 전지가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은 실장이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니켈 왜죠? 충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니켈. 네. 왜 제가 그걸 좋아하나요? 왜냐면 네. 껌전지거든요. 아 껌전지 아세요? 많이 썼었죠. 네. 그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걸 혀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왜 납축 전지도 대볼 수 있어요. 12V가 뭐니 찌리찌리.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어렸을 때 껌전지가 유독 네. 이제 껌이잖아 이름이. 그리고 CDP나 MD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필수였거든 그거 진짜. 그리고 되게 비쌌고 네. 어린 가격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약간 애증의 물건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면 이게 재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니까. 네네네. 충전이 가능하니까 CDP나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네.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 건전지 사갖고 넣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충전을 계속해도 그 배터리가 계속 이용을 이용이 가능하니까 되니까. 요런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는 뭐 CDP 이런 것들이 네네네.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꼭 껌전지뿐만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던 1차 전지의 모양이었던 AA나 AAA의 방식으로도 나왔던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른 거지. 그래도 그 건전지보다 조금 짧죠. 규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규격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니켈 충전지라고 네. 하는데 그럼 이거는 원리가 아까 납이었었고 네. 이거는 요거는 뭔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니켈 카드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니켈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니켈 카드뮴은 이름에도 카드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 뉴스 같은 데 보면 카드뮴이 많이 검출이 돼서 뭐 환경 오염이 있다. 그거 아이언맨 1세대 심장에 박혀 있는 게 카드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럴걸? 그래갖고 그거 뭐야 녹색 주스 먹잖아요. 네, 네. 계속 먹죠. 아무튼 건강에 안 좋다는 아무튼 느낌이군요. 건강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니켈 카드뮴은 거의 안 쓰여요. 그럼 그거 혀에 대고 있던 친구들은 그냥 진짜 엄청난 친구들이구나. 되게 슈퍼히어로들이었네 거의. 그렇죠. 아이언맨 될 뻔한 네.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AA나 AA 건전지는 그 좀 자리를 좀 많이 잃었고 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다. 네. 근데 니켈 카드뮴의 특징이 네. 오랫동안 냅둬도 음. 그 전기적 특성이 변하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전지들은 오랫동안 냅두면은 지가 알아서 자연 방전되거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지거나 거죠? 아니면 왜 예전에 건전지 사 보면은 건전지 이렇게 그 기계 안에 오래 놓고 보면 네. 납 같은 거 계속 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계가 고장 나죠. 네, 누액돼 가지고 네, 맞아요. 전기 그 건전지에 네. 이 들어있던 그 용액이 다 새어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니켈 카드뮴 건전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전지나 아까 말했던 그 소형 전자 장비에서 계속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겠군요. 그래서 요새는 어디 많이 쓰냐면 비상 조명이나 아니면 화재시 유도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지하철에 있는 유도등이나 뭐 아니면 지하철에 있는 뭐 손전등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보통 니켈 카드뮴 건전지를 많이 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평상시에 쓰진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해놔도 까먹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건전지라서 많이 쓰이고요. 필요에 따라 집에 몇 개 갖다 놔야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니켈 카드뮴의 환경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니켈 수소예요. 아, 그래요? 니켈 수소 전지인데 이게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비해서 너무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AA 건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놔둬도 변하진 않지만 한번 켰을 때 오래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니켈 수소 전지입니다. 아마 은 실장 친구분이 입에 대셨던 건 니켈 수소 전지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나마 요즘 기술이었나 보네. 니켈 수소 전지가 이제 CDP나 카세트 플레이어에 많이 사용이 됐었던 그 껌전지입니다.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근데 CDP나 카세트 플레이어 자체가 좀 없어지면서 그렇죠. 많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취미용품에는 이게 아직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아, 그렇죠. 뭐 RC카나 뭐 그 공기총 있잖아요. 비비탄 나가는데 공기로 막 이렇게 부스팅 해주는 그런 자동차들에는 그런 총들을 많이 쓰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도 니켈 수소 전지가 많이 쓰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니켈 수소 전지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토요타의 프리우스 이런 전기 자동차에도 니켈 수소 전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니켈 수소 전지랑은 모양이 다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애초에 셀 자체가 모양이 다르죠. 그거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니켈 전지의 시대를 거쳐서 요즘은 아예 이런 것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가 많이 쓰이느냐? 리튬 이온이라는 건전지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그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혹은 전자장비, 노트북, 뭐 아이패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리튬 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다라는 건데 리튬 이온은 교체가 안 되는 그런 배터리를 말하는 건가요? 교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컴퓨터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아예 내장을 시켜서 이제 재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뺄 수가 없게 되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소개를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니켈 충전지나 뭐 그냥 건전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넣었다 뺐다를 못하게 만들고 그냥 아예 박아놓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파손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출현이 되면서 1차 전지나 니켈 전지가 그 자리를 많이 잃었죠. 그러면서 좀 MP3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아예 내장을 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는 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리를 대체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러면은 그 효율이 너무 좋아요. 효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니켈 수소라든지 뭐 납축전지를 스마트폰에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효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건 작은 공간이나 작은 부피에도 많은 전력을 담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만한 배터리가 없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이온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계속 발생해내는데 이 원리를 좀 설명해드리면 이게 리튬 이온을 까보면 안에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아까 양전화, 음전화 있는 양전화, 음전화가 있는 그 서로 있는데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는 양극에는 리튬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튬의 양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배터리의 용량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음극에는 보통 흑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양극과 음극을 서로 이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건데요. 리튬과 흑연은 전해액이라는 물질에 들어가 있고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이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리튬과 흑연은 전위차에 의해서 전압이 가해지면 이온만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전해액 안에 가운데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기재가 서로 닿지 않게 해주면서 전해액에 있는 이온만 리튬으로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쨌든 리튬이온이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노트 7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리튬이온이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해서 그렇죠. 폭발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으면 폭발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폭발은 아니고요. 폭발같이 보입니다. 양극과 음극.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닿으면 폭발에 준하는 어떤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폭발처럼 보여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안에 그 이온이 흐르도록 하는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용액이 들어 있는데 그 용액이 분출하는 거예요. 볼케이노처럼. 근데 그게 불이 붙어서 보이니까 야, 저 폭발한다. 하지만 무서워라. 그 전에 용액만 끝나면 폭발이 멈춥니다. 그럼 일단 사람의 피해나 주변의 피해가 없게 어딘가에 방치를 해놓으면 그게 다 나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용액을 볼케이노처럼 계속 쏘고 있는 것뿐이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쨌든 더 이상 불은 안 봐도 되는. 그렇죠. 물론 다른 데 옮겨 붙겠지만요. 그 노트 7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어디 그때 말했다시피 조립 불량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닿으면서 폭발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이미 시즌이 2개나 지났지만은 그때 시즌에서 아망드가 이제 설명을 해줬었어요. 왜 이게 유독 그 폭파 현상이 다른 기계들보다 더 자주 일어났던 것이고 왜 불량이었는지. 근데 결국에 이제 얘기 주실 때 너무 얇고 너무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려다 보니 이제 내부에 그 간극이 붙는 현상들이 자주 있어서 위험성이 좀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안 그랬던 이유도 이제 운 좋게 잘 만들어진 거는 괜찮고 운이 좀 없었던 아이들은 안 되고 터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기보다는 음극과 양극을 서로 갈라놓는 폴리머라는 장막이 있는데요. 그 폴리머가 접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얇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제조상의 불량이었던 것도 있고 약간 어쨌든 그 제조사 측에서는 어쨌든 리콜을 다 했으니까 다 해결을 일단은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게 그냥 이건 진짜 위험한 물질이니까 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안전 장치만 잘 돼 있고 그리고 기기의 어떤 그런 보호 요소들만 잘 되어 있다면은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통념인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게 발전이 느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배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만한 현재 배터리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계속 주셨던 것처럼 이 리튬이온이 지금 이제 우리 삶에 제일 많이 와닿아 있는 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충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의 발전 과정은 아니지만 좀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충전할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USB 충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모든 배터리들이 보조 배터리가 거의 한 99.9%는 USB로 충전하는 것 같아요. 저 주방용 저울 하나 샀는데 그것도 USB로 충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USB로 충전하면 엄청 느려요. 맞아요. 어떤 걸 해도 느려요. 그러니까 왜 느릴까 하면 아까 일부 저희가 수요일날 소개해드렸던 전압과 그 전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USB 2.0에 대한 충전 규격이 5V에 0.5A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0.5니까 2.5V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2.5W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충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2.0에서는 이거를 애초에 충전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연결되는 제품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LED에 깜빡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장하드 같은 거 돌릴 때 외장하드 불 깜빡거리고 외장하드 모터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고. USB 2.0 자체가 사실 엄청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90년도 후반. 그렇죠. 그때쯤 나온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걸로 뭔가 전기를 충전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USB 3.0이 되면서 이게 전류량이 좀 올라갑니다. 5V에 0.9A. 그래도 올라가요. 그렇게 막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서 컴퓨터에 꽂으면 되게 너무 느려 하는 게 컴퓨터는 애초에 이걸 충전을 상정하고 만든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기는 이 암페어 수가 굉장히 높아요. 전류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충전이 빨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케이블을 쓰더라도 컴퓨터 뒤에 꽂으면은 충전의 의미가 없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라든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2,800mAh다. 밀리암페어 아워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
배터리들의 전압이 한 3.85? 뭐 이 정도의 전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시간 동안 2.8암페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압을 곱하면은 10.78와트시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1시간에 10.78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충전 5V 1A의 충전기를 이용하면 얼마나 걸릴까? 이거를 거꾸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충전 시간이 걸리는지, 그렇죠. 소요되는지. 그러니까 5V 1A 충전기다. 네. 그러니까 USB 3.0 정도 네. 되는 충전기로 충전을 해보면 5W잖아요. 두 개 곱하면. 네. 그러니까 5V에 1A 곱하면 5W니까 네. 10.78와트시 나누기 5W 하면 몇 시간 동안 충전이 되는지 2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만충 되는데 약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전기는 모든 이제 이동할 때마다 네. 손실이 발생해요. 예. 그 저기 저항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네네네.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가운데 그 케이블에 자석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있으면 엄청 느려지겠네요. 그러죠. 네.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네.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전압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더 세게 밀어넣으면 되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높은 폭포를 찾아서 그렇지. 더 높은 폭포 저기 가서 충전하자 이렇게 해서 더 높은 힘으로 떨어뜨리면은 더 빨리 충전이 되겠네. 그래서 나온 게 퀵차지입니다. 퀵차지. 그 네. 용어가 있죠. 왜 네. 충전기 볼 때 퀵차지 지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퀄컴에서 네. 제정한 이제 퀵차지라는 기술인데요. 네. 퀵차지 1.0은 5V 2A 정도의 그 충전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W 정도로 10W. 충전하는 거죠. 근데 퀵차지 2.0은 5V, 9V, 11V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아, 나뉘어요? 네, 나뉘고 그 제품에 따라서 네. 차별을 둘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소형 기기에 갑자기 너무 센 걸 넣으면은 무리가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이러니까. 여기에 3A의 네. 충전량을 가집니다. 전류량을 가집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음. 36W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퀵차지 3.0 요즘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이거는 최대 20V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퀵차지 3.0이 나오면서 뭐 노트북을 충전하네 아니면 네. 대용량을 충전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맞아. 최대 20V에 최대 네. 5A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최대 100W까지 전압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왜 요즘 갤럭시나 이런 데 볼 때 어떤 충전기에 꽂으면 네. 고속 충전 중입니다. 네.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퀵차지가 지원이 되니까 그게 뜨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충전기는 왜 이렇게 느리지? 네. 하고 보면은 한번 그 충전기 스펙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5V, 2V에 0.5A 뭐 이런 네. 거면 네. 그냥 버리세요. 그거는. 그래 이제 요즘 시대에는 쓸모가 별로 없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일부러 네. 느리게 충전되게끔 설계가 된 장비가 아닌 이상 네네네. 이런 충전기는 쓸 이유가 없고요. 보통 그 정도의 장비라면은 알아서 그걸 걸릴 수 있게 또 뭐 장치가 들어 있겠죠. 네. 과전류 방지 안전 보호라고 네. 하는데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네. 중간에 잘라주는 거예요. 두꺼비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두꺼비직 같은 거요. 그런 장치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USB 파워 다이렉트 이래가지고 네. USB 3.0을 애초에 만들 때 네. 사람들이 USB를 이용해서 충전을 많이 하네. 그래서 애초에 USB 그 규격 안에 네. 높은 전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트들을 만들어놨어요. 특별한 규격을 또 계산을 같이 하고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퀵차지는 퀵차지대로 가고 네. USB 파워 다이렉트는 파워 다이렉트대로 서로 독자적인 규격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퀵차지는 스마트폰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파워 다이렉트는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즘은 파워 다이렉트 쪽으로 좀 많이 네. 그 대세가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퀵차지가 아까 말한 대로 퀄컴이라는 그 칩셋 제조 회사에서 네. 우리는 이 퀵차지라는 규격을 이제 냈고 퀄컴 쓰는 친구들이 이거 써봐라고 해서 이제 하나둘씩 나왔는데 네. 그게 너도 나도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도입을 하게 된 거고 네. 스마트폰엔 기본적으로 그럼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많이들 그 퀵차지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퀵차지가 되는 충전기를 사면 두 개를 꽂았을 때 고속 충전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파워 다이렉트라는 건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전압을 높여서 하는 기술이고요. 네. 그 전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칩셋 규격만 다릅니다. 만든 회사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군요. USB는 좀 법령. 표준인 거고요. 네네네. 그거를 좀 개량해서 더 높은 효율을 내게끔 한 게 퀵차지인데 요즘은 파워 다이렉트가 좀 네. 많이 쓰인다. 맥북 같은 것도 요즘 USB로 충전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맥북도 노트북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 높은 네.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워 다이렉트라는 네. 표준 기술로 높은 전압을 넣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맥북 이전 세대 맥세이프라고 해갖고 충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통상 60W, 85W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파워 다이렉트가 거의 그 정도에 준하는 전력을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맥북 프로 16인치로 바꿨거든요. 네네. 그거는
USB로 충전하는데 96W예요. 거의 100W에 준하는 전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 만지면 바로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요 USB로 인해서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찍어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하는 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특징이 네. 요런 충전기들은 사이즈가 다 커요.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커야 뭔진 모르겠으나 커야지 전기를 많이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네. 점점 왜 이렇게 충전기가 요즘 왜 이렇게 너무 커져? 근데 전력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 왜 커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요즘 들어서 작은 충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GAN 충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질화 갈륨을 이용한 충전기예요. 질화 갈륨? 네, 질화 갈륨. 이게 좀 화학적인 그럼 얘기죠. 아까 리튬이온의 뭔가 진화판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리튬이온은 달라? 배터리고 이걸 충전기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충전기들은 보통 뭘 이용하냐면 실리콘을 이용을 해요. 그래요? 네, 실리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규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이 질화 갈륨을 이용하면 더 실리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더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규모가 작은가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냥 220V 꽂으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 그냥 배터리 옮겨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장비들은요.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우리 수요일 날 얘기해 주셨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 콘센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교류 전기를 이용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 전기에 보내는데 효율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면 항상 그 방향을 맞춰서 써야 될 거예요. 콘센트를 꽂아야 되겠죠. 콘센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꽂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전기를 교류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보조 배터리나 모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두 직류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사용,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면 충전. 이게 나눠져 있는 직류. 네, 근데 우리 쓸 때는 방전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기를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런 것들을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계속 그 규소 실리콘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방식은. 근데 요거를 같은 사양의 똑같은 부품을 질화 갈륨 겐으로 바꾸면 더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우개 하나만한 충전기인데 65W 충전기. 정말 작은 크기로 충전이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옛날에는 65W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였었는데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네요. 요즘 그럼 스마트폰의 충전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한 많은 아까 말했던 중간에는 이제 퀄컴의 뭐 파워 퀵차지 그리고 뭐 파워 다이렉트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부피 자체는 점점 줄고는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상의 어떤 더 센 전류를 내려다 보니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부속의 화학적 물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 나오는 충전기들도 아직까지는 거의 다 규소를 이용한 충전기들이 많고 서드 파티 업체 뭐 베이서스나 이런 충전기 요즘 이제 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최근 한 2020년 들어서 나오는 신제품을 출시되는 그런 충전기들을 보면은 질화 갈륨을 이용한 충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GAN 충전기라고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애플 아무리 뭐 지금 애플 충전기 뭐 10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해도 다 규소를 이용한 충전기고요. 그래요? 베이서스나 이런 다른 GAN을 사용한 질화 갈륨을 사용한 충전기는 서드 파티 업체에서 구해 보서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진 않았다.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작고 가벼운데 이렇게 높은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충전기가 있다니 훌륭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학의 발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충전기에 대해서는 USB 충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끝일 것 같고요. USB 충전에서 더해서 뭐 질화 갈륨 충전기 요즘 대세 충전기들을 이야기해드리면 끝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얘기해드릴 거는 무선 충전. 그래요. 무선 충전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무선 충전이 요즘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사무용품 파는 샵에 가보면 그 무선 충전기 꼭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편해요. 이게 올려놓으니 그냥 올려놓으면 항상 배터리는 충전된 상태로 쓰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군형을 찾아가지고 찾지 않아도 안 찾아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그래요? 무선 충전 그냥 무선 충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이겨버렸죠. 아 그래요? 네, 네.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방식은 공진식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가? 우리가 요즘 많이 쓰이는 것들은 거의 다 자기 유도 방식이에요. 자기 유도 방식은 네. 말 그대로 자기를 유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장비 위에 내 스마트폰이나 내가 충전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올려놔야 돼요. 자기 부상 열차 때 쓰는 그건가 보네요. 다릅니다. 네. 아, 다릅니까? 네. 네. 그런데 공진 충전은 이게 아무 때나 놔도 네. 그러니까 방 안에 네. 있는데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아. 지난 시즌 특집 때쯤에 네. 테슬라씨 나오면서 네. 니콜라 아저씨 나오면서 네.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 안에 그냥 전류를 흘려보내서 네. 몸에는 해롭지 않은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냥 내 이걸 방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가 모든 무선 충전 장비를 다 충전시키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론적으로는 방 안에 전체지만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네네. 그냥 뭐 자기 유도 방식이 꼭 그 위치에 맞춰서 얹어놔야 된다면 네네네. 꼭 그 위치에 맞춰서 딱 정확히 올려놓지 않으면 충전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던져놔도 충전이 된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그 정도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다 그 충전이 가능한 위치에다 올려둬야 되니까 네. 지금 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자기 유도 방식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에너지 손실이 커서 그러니까 그 공진식 방식도 네. 일단 충전 자체는 아무 데서나 되지만 네. 요것도 그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면 현재 기술로는 네.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진 충전은 잘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네네네. 자기 유도 방식이 쓰이는데 네. 자기 유도 방식은 줄여서 치 방식이라고 많이 해요. 치요. 네, 그러니까 치가 뭐냐면 네. 그 세계 무선 충전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 협회에서 정한 표준인데 중국의 기 있잖아요. 기로 충전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치래요. 아 예. 그래서 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선 충전 배터리 아니 그 껍데기 밖에 보면 QI라고 써 있는 게 그건가 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치라고 읽나 보군요. 그래서 치 무선 충전 규격으로는 네. 5와트 정도 충전이 되는 게 있고 네. 15와트까지 충전이 되는 게 있고 요즘은 요즘은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네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7.5와트까지 네. 고속 충전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요즘 갤럭시나 뭐 안드로이드 폰 계열은 15와트 충전도 되고 네네네. 요즘 또 그 이상 충전되는 맞아요. 장비도 나왔다고 네.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표준을 제정해 나가는 업체가 있고 그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세계 무선 충전 협회 WPC라고 합니다. 그 어쨌든 QI가 그러면은 지금 그 기계를 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충전기를 살 때도 이제 잘 보고 걔가 그 와트 몇 와트까지 무선 충전이 되는 건지 보고서 사야 내 장비에 이제 고속 충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무선인데도 고속 충전이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스탠드,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위한 스탠드도 그렇게 사야 되지만 걔 전기를 넣어주는 어댑터도 그거에 준하는 전기가 나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전기가 아무리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뭐 5A USB에 꽂았어. USB. 5V에 1A짜리 네. USB 꽂아놓고 네. 15와트 바라면은 그럼 안 되지.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죠. 무선 충전기한테 도둑놈 네, 심보. 암만 해도 5와트밖에 못하는 애를 그렇죠. 네. 노력을 해봐. 네, 더 15와트까지 낼 수 있잖아. 네, 하면 된다. 네. 네. 어쨌든 그럼 충전기를 살 때도 보통은 이제 그 무선 충전기가 네. 어댑터랑 같이 안 들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스탠드 따로 충전기 따로니까 그걸 살 때 양쪽을 다 고민해서 사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요즘은 무선 충전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많은 분들이 크게 거부감을 안 느끼지만 네네. 무선 충전할 때 되게 유의해야 되는 게 네. 어쨌든 그 충전하는 디바이스랑 충전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링. 아, 예. 핸드폰 뒤에 이렇게 이렇게 반지처럼 떨어지지 꽂는 말라고 넣는 거. 반지처럼 꽂는 거. 그런 거 꽂아놓고 쓰시면은 그 아이링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전기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어쨌든 그 도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무섭다.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거는 요즘 아이링 보면은 그거 네. 뺄 수 있게끔 하는 그쵸. 새로운 아이링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얘기대로라면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케이스가 약간 메탈 성질을 띈다. 네. 이러면은 충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되게 무선 충전이 되게 요즘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 되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전 무선 충전 너무 무섭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선 충전 좋아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공포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무선 충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배터리랑 전기,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너무 좀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닌가 아니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지금 주변에 있는 장비들 한 번씩 돌아보게 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집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 포인트는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집에 있는 충전기를 한 번씩 뒤에 까보시고 네. 5V 1A 아래로 되어 있는 건 다 버려라. 5V 0.5A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버리세요. 그럼 세상 쓸데 없어요. 5V 0.5A는 요즘 장비 기준으로는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겠네요. 올려놓으면. 애플이 이 나쁜 놈들이 뭐냐면 아이폰 11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5V 1A짜리 충전기 계속 넣어줬어요. 와, 그러니까 제일 싼 마이를 넣어준 100 거야. 150만짜리 스마트폰을 사도 네, 제일 싼 마이. 그걸 넣어줬기 때문에 제 네. 양아치 소리를 들으니까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렇지. 마진을 끝까지 생각하는. 네, 근데 이제 삼성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페어가 좀 높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다 고속 충전이 되는 걸로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대대적으로 이제 어댑터를 한번 그 분석 eng유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싹 꺼내서 이제 부족한 친구들을 내보내는 시간을 한번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번 특집으로 인해서 좀 흥미롭게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터리 여러분들 배터리 관리 잘 하시고 주기적으로 충방전 시켜주는 것도 배터리에 따라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만큼 네.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준비해주신 아망드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파티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소통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얘기 전해주십시오. 배터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꼬마야 이런 글들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망드가 볼 테니까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